두 번째 이제 중단 과실이 없어야죠. 의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현재한 주의 의무 배워야죠.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나? 주의 의무 위반. 직업 종류라든지 형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거 해당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요번은 기본 강의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두 가지씩 정리를 해보면 기본 강의 했던 거니까 이 되게 전문가 실수는 일반인 실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전문가 실수는 공장을 매수하는 거죠. 공장을 증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공장을 증축할 수 없는 토지더라. 이는 토지 매수하면서 당연히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청에 알아봐야 된다.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하고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회사에다가 채무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채무자 상환됐다 하고 해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했다면 그건 금융기관이 실수하는데 아주 큰 실수라는 거죠.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장사건, 금융기관 연체사실 모르고 보증계약 해지, 신용보증기금을 해지하는 거죠. 자, 금융기관이 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거죠. 그럼 이제 채무자 안 갚으면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다 이제 돈을 내놔라, 채무를 상환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한 사건에서 채무자 다 상환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상환이 완료됐다고 신용보증기금에다 통보했다면 그는 금융에는 큰 실수이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이제 고려청자 일반인 문제죠. 일반이 고려청자를 이제 골동품인 고려청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일반인 실수로서 그런 중대한 과실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려청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선 침범, 건축선 침범 사건이죠. 기본 강의할 때 건축선 침범됐는데 매수인이 그걸 알고 매도인 보고 항의를 하니까 이거는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청장 철거 지시가 철회해야 될 거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말을 하고 매수인이 그 말 믿고 잔금을 지급했는데 건축선 침범했기 때문에 철거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유로 당시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항의를 하면서 이제 취소한 사례죠. 그거는 매도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동기, 상대방이 유발된 동기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이제 건축선 침범 사건입니다. 정리해보면 공장,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해지 이는 금융기관이니까 중과실 있고 취소 못하고요. 고려청자나 건축선 침범은 취소할 수 있다. 결론만 갖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시간 다뤘으니까 간략하게 보는데 그게 뭐 공인중개사 실수는 공인중개사 중과실지 몰라도 매수인은 중과실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죠. 예, 그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련 문제 취소할 수 있는 관련해서 관련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동기의 착오하고 쌍방 공통착오 두 가지를 제가 관련 문제를 실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하는데 우리 기본 강의 했듯이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동기가 표시된 경우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관련해서 합의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상기로 합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표시만 하면 그것이 의사 내용이 되고 그 중요 부분 착오면 드나 중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개 동기의 착오가 표시돼서 계약 내용이 되면 중과실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되고 되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제 유발시키든 표시됐다면. 근데 중요한 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상기로 합의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유발, 상대방
유발차고, 유발 동기차고 있고 일반 동기. 요는 표시가 된 거죠. 요는 표시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요는 표시가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유발했을 때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 유발과 관련해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유발 관련된 게 이제 세 가지 판례를 실었습니다. 하나는 공원 휴게소 부지 사건이죠.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도 대구시가 요만큼을 이제 수용을 하면 돼. 이 땅, 아니, 공원, 이 옆에 공원이 이제 들어서니까 이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요다 공원 시설에다 휴게소를 시설하려고 그러니까 어찌하면 되느냐. 대구시 공무원한테 A가 물어보니까 이 휴게소 부지, 휴게소와 휴게소 부지만 대구시에 기부 체납해서는 안 되고 이 땅 전체, 공원에 돼 있는 이 땅 전체를 기부 체납을 해야 이 휴게소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 듣고 A가 휴게소 부지에 대해서 수익이 이보다 훨씬 좋으니까 알았다 해서 이게 전체를 다 준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기부 체납이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 부지를 사용하면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그 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기 땅이다 말이죠. 자기 땅이니까 기부 체납 사건이 아니에요. 설사 기부 체납이 가능하더라도 이 휴게소 부지 요 부분만 기부 체납 사건이고 건물과 부지가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16배 해당하는 이 땅은 기부 체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공무원이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유발된 사건이다. 이 휴게소 부지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유발된 동기자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부 취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하나지만 이게 분할이 가능하고 이거는 유지할 여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일부 무효법률을 정해서 일부 취소 사건 허용한 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건축선 침범 사건 있고 아까 이것도 취소할 수 있죠. 아까 그 중과실 없다 상대방 유발시키는 유발시키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경계선 침범 사건입니다. 침범이 두 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선이 요리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A, 이제 B 토지 되어 있다. B가 항의를 해요. 이 경계선을 요만큼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원래 정상 용어인데 B가 요만큼 침범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러면 알았어. 당신은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보상을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제 끝났는데 합의를 하고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B의 주장이었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이 경계선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강인기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봤는데 알고 보니까 경계선 침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중형원차원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아까 건축선 매수인 요거죠. 이제 요 부분도 이 건축선 요력이 있는데 요만큼 침범해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갑이 지었는데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항의를 하니까 이 부분 철거 지시 철회된다 해서 매수인 잔금 주고 인접한다 철거되니까 결국 이걸 항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지. 이 둘 다 결국은 상대방 유발 사건입니다. 결국 건축선 떴다, 경계선 침범 떴다. 이건 상대방 유발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취소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판례가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핵심 단어와 결론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속재산 사건입니다. 기속재산 해제. 기속재산이라는 것은 일본이 패망되면서 이제 쫓겨난 순간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이 국가에 기속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기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국가 땅을 불화를 해줬죠. 그것이 이제 기속재산 해제된 상이다. 해제됐으니까 그 소작인이 그대로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기속재산 해제 안 됐으니까 국가에 반환하라. 그래서 무상으로 정리했는데 알고 보니 해제된 사건이더라. 공무원이 유발시키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예, 요 부분이 이제 동기에 차고 상대방 유발이고 일반 동기에 관한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판례를 제가 실었는데 책에상 여러분들 일반 동기 뭐 착오로서 두 가지를 실어놨습니다. 하나 보면 그 상대방이 도로 폐입되는 것이 한 2~30평밖에 안 된다라고 말 믿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2~30평이 아니라 전체 면적 30%에 해당하는 약 200평, 197평이 도로에 폐입됐더란 말이죠. 상대방이 이제 2~30평밖에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상대방 유발 내지 또는 표시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환 소송 관해서 이거는 어차피 반환해줘야 되니까 그 소송 걸어봐야 패소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반환하면 돈을 못 받는 소송 걸면 못 받구나 싶어서 그냥 반환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소송 걸더라도 질 사건이 아닌데 자기가 질 줄 알고 한 거죠. 그런 질 줄 알고 했다는 것은 자기 동기의 내심의 사건에 불과하니까 그런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기의 경우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것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크게 네 가지 정도. 하나는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을 상기를 합의까지 해야 동기 착오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표시만 되면 된다는 거. 상대방 유발된 건 착오해서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의 쌍방 공통의 착오는요. 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예컨대 신문에 난 주식 시세를 믿고 신문이 잘못한 거죠. 신문이 잘못한데 주식 시세를 믿고 그대로 계약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든지 또 환율에 대해서 서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인데 1,200원이다 생각해서 둘 다 공통을 착오해서 1,200원을 계약했다. 1달러를 1,200원으로 생각해서 이 둘 다 쌍방이 공통 착오한 것을 우리는 공통의 착오라고 그래요. 이 공통의 착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취급할 거냐 문제입니다. 공통 착오 개념의 문제와 어떻게 취급할 거냐. 하나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착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착오가 됐다는 것은 공통의 착오가 됐다는 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 이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는 거죠. 의사표시 착오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겁니다. 우리가 기본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갑하고 을이 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내가 부담하겠다는 거. 그래서 그걸 조건해서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도하고 나서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따블이 난 1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냅니까?
매도인 내는 거죠. 근데 매도인 내는데 그 매도인 부담할 부분을 매수인 내주기란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이제 부담하는데 1억 나온 거잖아요. 결국 매도인이 5천만 원 더 얹어서 지금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그 부분을 주면 해결되는데 안 주는 거요. 5천만 원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의사표시 했는데 쌍방이 공동차고 일어난 거죠, 지금. 둘이서 5천만 원 올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1억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계약은 했잖아요. 의사표시 했으니까 계약은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매수인은 5천만 원 못 주겠다 그러면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걸 착오로 이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 내용에 매도하겠다 했으니까 쌍방의 공통착오로서 매도인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요 양도세액에 관한 착오인데 이 양도세액에 관한 착오는 장래 미필적 사실이지만 인정된다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양도세액에 관한 착오를 기본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했죠. 양도세액에 관한 착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장래 미필적 장래 사항은 원래 착오 대상이 아니지만 장래 미필적 반드시 도래하는 미필적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쌍방 공동의 자인데 이제 했는데 가정적 의사표시 없는 거. 예를 들면 국가에다가 땅을 기부 채납 건물을 기부 채납하는데 이 기부 채납도 양도다 말이죠. 일종의 양도니까 이 기부 체납에 되는 대상에 건물가액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쌍방이 공통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던 거예요. 기부 체납을 하는데 기부 체납하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양 당사자가 논의를 안 했던 거예요. 쌍방이 공통의 차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기부 체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사표시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착오 문제는 아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착오의 문제인데 쌍방 공통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결국 거래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정적 의사를 위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죠. 가정적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판례는요. 그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체납자가 부담하는 걸로 가정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공동의 착오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착오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례 문제로 놓을 수밖에 없다. 판례 문제, 단일 문제로 오면 착오 중요 취소 이제 판례 문제로 놓을 수밖에 없는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인정됐다. 그래서 중요부 해당하는 것,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취소 못하는 거죠. 취소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서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피해자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하시고요.